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이혜경입니다. 8주 수업은 난민 공포 또는 난민 위기를 통해 본 반다문화 현상입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은 난민 공포 또는 난민 위기를 통해 본 반다문화 현상인데요.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회 통합과 반대되는 현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전통 이민국이나 또는 선발 이민국인 서유럽 그리고 후발 이민국인 한국에서도 사회 통합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러한 현상과 반대되는 반다문화 현상 또는 반다문화 역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1차 시 수업입니다. 1차 시에는 유럽 반다문화 역풍의 배경과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럽 정상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을 살펴볼 건데요. 2010년 10월에는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가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기민당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와의 통합을 원한다면 독일에 들어와서 독일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독일 총리, 독일 다문화주의 완전히 실패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 2월 초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영국 다문화주의도 실패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의하면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무슬림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영국이 재정 지원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영국에서 무슬림들의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논란이 증가했다고 이제 영국 신문들이 보도했다라는 것을 한국의 뉴스들이 다시 받아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또 며칠 후에는 2011년 같은 2월인데요. 이제 프랑스 신문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의 아주 큰 그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도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민자가 프랑스로 왔다면 프랑스라는 사회에 녹아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프랑스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은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즉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바람에 정작 그들을 받아준 우리 프랑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유럽회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정상들의 다문화주의 실패 발언에 본인도 동의한다라는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 탓에 유럽의 국가 안에 별개 사회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별개 사회를 영어로는 패럴드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평행사회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패럴이니까 평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만나지를 못하고 계속 평행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평행사회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평행사회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람직한 문화의 다양성과 이러한 평행사회로 대표되는 다문화주의를 혼동하지 말고 사회통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말했다는 기사도 소개됩니다.
한편 2011년 7월이 되면 노르웨이의 테러 사건이 신문을 장식하는데요. 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2일 오후 한 3시 반쯤 오슬로의 그 총리 집무실이라든지 또는 정부 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범인은 수도 오슬로에서 한 38km 떨어진 우테위아 섬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노르웨이가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4시 50분쯤 이 범인이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당시 그 섬에는 집권노동당의 청소년 캠프 행사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캠프에는 한 65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범인이 청소년들을 막 불러 모으면서 그러니까 수도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위험하다.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으니 다 이 자리로 모이라 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자동 소총을 난사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은 오슬로 근처에서 소개령을 내리고 있다가 현지 언론이 이 우테위아 섬의 총격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특별 기동대가 오슬로에서 우테위아 섬으로 급파되죠. 그런데 이제 막 신문에 의하면 이제 수화팀이 거기 섬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호수에서 타고 갈 보트를 못 찾아서 시간을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 1시간 30분이 결국 이제 흘렀는데 그동안 이 범인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오슬로에서 그 차량 폭파 사건으로 8명이 죽고 이 섬에서 한 69명이 죽어서 총 77명이 사망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2번의 테러를 일으켜서 거의 80명의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 밝혀졌는데요.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일으키기 한 2시간쯤 전에 2083 유럽 독립선언문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사건을 저지르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83 유럽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없어져야 한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비난을 하고요. 이슬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유럽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각국이 극우 보수 정권으로 다 되어서 정권을 만들어서 무슬림 이민자들을 몰아내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한국을 인용을 해요. 일종의 모델 국가인 한국과 일본처럼 가부장제, 민족주의, 보수주의를 실시하자라고 주장했다고 이제 전 세계 신문에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굉장히 반이민 정서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또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EU 통합에 대한 회의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뿌리를 보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러한 유럽의 반이민 또는 유럽이 이렇게 우경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원인도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침체했다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로 유럽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자국의 목소리 또는 자국의 주권에 대한 옹호, 그래서 자국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EU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일어남으로써 유럽이 우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유럽이 우경화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문화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다. 왜냐하면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거의 십자군 전쟁, 10세기, 11세기부터 이어진 사건이니까 거의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 문화적 갈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럽이 우경화되거나 또는 유럽에서 이렇게 반다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최준우 교수님이 이제 어떤 논문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건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규범적 유럽이 흔들리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묘사를 하세요. 그러면 최진우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규범적 유럽이라는 건 뭐냐면 규범이라는 말이 뭘까요? 규범이 노음이죠. 그러므로 규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원칙들, 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럽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범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또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박애라든지 이런 인권 사상도 유럽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은 굉장히 규범적이다 또는 규범을 대표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유럽에서 이런 반다문화라든지 또는 그러한 테러 사건이 나는 거 또 그 테러 사건이 이민자가 일으킨 사건이 아니잖아요. 노르웨이 사람이 노르웨이 학생들 또는 노르웨이인에 대해서 일으켰던 테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규범적 유럽을 흔드는 사건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또는 인권의 가치를 선도하는 유럽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깨진다는 뜻에서 유럽도 자국우선주의라든지 또는 이기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럽 정상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정말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고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것은 모든 다문화주의 또는 모든 사회 통합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다문화주의, 즉 패럴드 소사이어티로 대표되는 격리 다문화주의, 개토화된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모든 다문화주의가 다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신문이 막 타이틀을 뽑아내는 거는 맥락을 무시한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들이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의도는 너무 다문화주의 또는 자기 나라의 언어 이런 것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민자도 유입국으로 이민을 오면 유입국의 언어를 배우고 유입국에서 어떤 의무를 다해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서로 소통해서 통합을 해나가자라는 뜻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 유럽에서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캐나다의 학자인 킴니카가 이제 어떤 그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그거는 2012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그 제목은 다문화주의, 성공, 실패, 그리고 미래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거기에서 킴니카라는 분은 최근에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는 원인을 5가지로 이제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민 문제가 안보화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증가한다. 이민 문제가 안보화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9.11 같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수용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어떤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이슬람 집단이 어떤 할례 같은 걸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할례는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의 인권 가치와 위배될 때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국경 통제가 느슨하다라고 느낄 때 또는 이민자 집단이 다양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양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너무 쏠릴 때 그 다음에 이민자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반다문화주의적인 생각이 올라간다. 하지만 킴니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럽은 실제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한편 호주 학자도 유럽의 실패를 진단했는데요. 하트위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2011년에 이민자를 선별,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그
보고서의 제목에서 왜 다문화주의가 호주에서는 성공했는데 유럽에서는 실패했는가라는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성공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주의적인 이민정책 때문이 아니고 점수제로 대표되는 기술 이민을 강조하는 선별적인 이민정책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선별해서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성공한 거다. 그런데 유럽은 너무나 저기술 단순 노동자를 선별하지 않고 막 받아들여서 실패한 거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가 정말로 그런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차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